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자, 오늘 돈되는 돈TV에서는 최근에 뭐든 이렇게 초단기, 정말 짧은 기한을 선호하는 재테크, 왜 이렇게 광풍인 건지,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도 그렇지만 전체 뭔가 이 금융자산, 그리고 재테크 관련한 시장에서 단기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초단기 금융상품이 왜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지난 5월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단기 정기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대거 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이 밝힌 지난 5월 기준 정기 예금의 잔액이 888조 9,418억 원이었는데 직전 어린 4월보다도 1%, 거의 2%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3.4% 증가해서 잔액이 32조 원을 넘어섰고 5월은 3.2%더 증가해서 33조 4,800억까지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증가한 예적금의 잔액이 17조 원이 넘어선 금액인 거죠. 이게 꽤 큰 그리고 그 높은 증가세라고 합니다.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던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5월에 급증을 했다라는 건데 감소세를 보였던 이러한 상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는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1번, 어쩌면 당분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고금리를 잡기 위한 막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한 지가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죠. 이 가운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고 실제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 등의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높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금리 막차 타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처라고 생각하면 뭐 다양하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크게는 뭐 주식 혹은 채권, 주식 안에서도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뭐 다양하게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코인의 매력이 줄어들자,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반기에 계속해서 뭐 ETF 상장 등의 이슈로 많이 올라서 좀 지금은 잠잠한 그런 틈을 타서 관련한 매력이 줄어들자 다시금 예금으로 자금을 이동을 해서 잠깐 쉬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라는 그런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 관망세가 짙은 상황 속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주요 투자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고 이것이 안전한 은행이나 예적금 상품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었던 주식이나 그런 코인 같은 투자를 많이 하다가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5대 은행의 MMDA,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기예금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단기 상품,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파킹형 ETF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벌써 관련한 시장이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고 지난 5월 기준으로 관련한 ETF의 시총은 3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ETF 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5개 중에 4개가 이 파킹형 ETF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담아뒀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ETF 순자산 총액 5개 상품을 꼽자면 지금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여기에 이제 한 9조 50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미래사자산운용의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등등 이런 관련한 ETF 순자산 총액 상위 5개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어디로 또 몰리나 봤더니 CMA로도 몰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CMA 통장 알고 계시죠? 저는 진짜 예전에 정말 대학생 때 CMA 통장을 그때 당시에 동양
예, 동양증권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갈 길 잃은 이런 단기 자금 어디로 가지? 파킹형 ETF로 갈까? 뭐 파킹 통장으로 갈까? 단기 적금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증권사의 파킹 통장격인 CMA로도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3% 수준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연 3%입니다. 하루 맡긴다고 3% 준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사이 보니까 잔고가 18조를 넘어섰고 거의 19조 가까이 임박하고 있고요. 4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5월 30일 기준 발행 어음형 CMA 잔고가 18조 7천억을 넘어섰고요. 지난해 같은 시점이 14조 원대였는데 4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목돈을 계속해서 뭔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돈 넣었지만 이거 빨리빨리 딴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면은 사실 CMA가 더 넣고 빼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의 이동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CMA 금리가 앞서서 3%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4대 금융사에서만 지금 증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CMA 금리의 평균을 보니까 3% 수준이고 가장 높은 데가 지금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법인형 약정 수익률은 한국보다는 미래가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2% 후반대의 CMA 금리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단기 이러한 상품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시장에서도 핫하다고 합니다. 임대시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2022년 그리고 작년 이 증가했던 초단기 임대계약이 그래프 보세요. 무려 거의 4.5배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건수인데 2022년에는 초단기 임대계약이 4,400건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2023년에는 2만 건이고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초단기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한두 달 혹은 더 짧게는 1, 2주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맺는 임대차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에어비앤비가 늘어난 건가 싶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임대 관련한 전문 부동산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중에 이제 한 플랫폼인 33엔투에서 집계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는 2만여 건의 단기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보다는 4.5배, 그리고 평균 계약 기간을 보니까 한 4주 정도의 계약 건수가 있더라고요. 전월세보다 짧은 기간 잠시 머물 것이 필요한 초단기 임대를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내용들을 보면은 장기 출장을 가거나 혹은 이제 이사인데 그 이사갈 집과 지금 머물고 있는 집 사이에 약간 텀이 발생을 해서 혹은 요새는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한두 달 정도 다른 곳에 머물면서 집을 다시 새로 고치는 그런 수요도 늘어나면서 초단기 임대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단기 임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굉장히 낮고요. 자전이나 가구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몸만 가면 됩니다. 여행 가는 것처럼 딱 우리 옷까지만 싸서 가면 되는 거고, 관련 플랫폼이 뭐가 더 생겼나 앞서서 33M도 말씀드렸고요. 리브 애니웨어 그리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에서도 관련한 서비스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금리로 사실 부동산 관련한 임대 수익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초단기 임대를 굉장히 반기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기보다는 당연히 단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돈을 계속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보통 단기 임대는 장기 임대보다 월 임대료를 20에서 30% 높게 책정한다고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단기 임대차 계약 관련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항력도 있어야 되고 뭐 우선 변제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뭐 그 중에서는 다행으로 우리가 보증금 같은 경우 굉장히 낮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문제가 있는데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도 뭐 그다지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단기 다양한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임차인의 입장인지 임대인의 입장인지 혹은 관련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뭔가 팁도 될 것 같고, 플러스 요즘에 왜 금융시장에서 이런 초단기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운용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고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돈 되는 돈TV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